국가 내 갈등 혹은 사회 내 갈등 요소로 지역주의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의 영토로서의 지역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그 집권적, 분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아주 복합적인 영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토의 복합성은 다양한 데에서 나타나는데 지역이 기반하는 물리적 공간, 그게 사회적인 실체입니다. 사회는 사실은 경제, 정치, 사회적 구성이 정체성 의식에 의해서 모여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역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 정치적인 어떤 구성물 속에 정체성까지 합해진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역의 내용이나 독특함은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을 보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모호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지리적 경계를 통해서 보는 거죠. 문화와 언어권, 인족, 민족의 구성, 행정 단위, 그 다음에 경제적인 특성, 이런 것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어떤 범주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범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실체로서의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포함하려고 합니다. 어떤 범주를 사용해서 지리적 경계를 설정하더라도 정체성이 없다면 정치적 의미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책적 의미는 있을 수 있고 그 여파로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자체가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역의 독특한 특징과 정체성으로까지 발전을 해서 연결이 되면 지역이 이제 지역의 정치적인 의미가 활성화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이 정치적으로 활성화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한다면 이제 지역 정체성이 동원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 정체성은 인지적인 요소, 정서적인 요소, 그리고 도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적인 요소는 우리가 분석해서 찾을 수 있는 특징입니다. 지리, 역사, 정치적 성향, 이런 타 지역과는 구분된 어떤 특징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서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은 공동의 정체성, 연대, 솔리데리티와 같은 지역에 대한 어떤 느낌, 정서 이런 거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고요. 도구적인 요소는 이들 요소를 묶어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집합적인 행동으로 동원될 수 있는 하는 부분들이 포함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역주의는 뭐냐? 지역주의는 이데올로기, 사회운동 혹은 지역계획의 이론적 기초로서의 지역에 대한 사고와 사상, 리지널 아이디어라고 써있던데 지역에 대한 사고와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계 설정이 없는 지역 실체를 분석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주의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에 우리가 경계를 느끼지 못했지만 지역주의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경계를 범주화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지역주의는 민족주의와는 다릅니다. 민족주의는 지역주의보다는 상위 통합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 내의 민족주의가 겹쳐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지역주의는 로컬리즘하고도 다릅니다. 로컬리즘은 지역보다는 좀 더 협소한 범위를 의미하는 것처럼 아까 키팅이 말하는 지역의 범주를 보면 좀 더 낮은 수준의 영토적인 경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리즘은 지역주의보다는 하위적인 영토 단위에 기초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을 어떤 수준에서 논의하느냐에 따라서 로컬리즘의 범주도 달라지겠죠. 지역주의는 분리주의와도 다릅니다. 분리주의는 자신이 존재하는 단일 정치체제를 부인하고 독립이나 분리를 지향하는 움직임이고요. 지역주의는 지역주의의 어떤 좌절이 분리주의로 발전할 수는 있지만 지역주의 자체가 꼭 분리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주의는 분리주의와는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권, 분권 요인입니다. 특정 사회나 국가의 지역이 존재한다 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지역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지역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발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집권적인 요인과 분권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경험이나 전통, 사회 경제적, 지리적인 특성, 정치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가 집권적으로 가느냐, 분권적으로 가느냐. 아무래도 분권적으로 가면 지역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지역주의 발전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동일한 요인이 국가 상황에 따라서는 집권 요인이 되기도 하고 분권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광대한 영토가 넓죠? 중앙정부가 통제하기 어렵지요? 그러면 분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가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분권화되는 거죠. 반면에 그런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너무나 분권화되어 있는 지역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집권력이 되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그 경험이 강한 집권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광대하다는 것은 맥락에 따라서는 분권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집권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분권의 경험은 집권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반면에 집권에 대한 반발은 분권의 요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어느 맥락에 따라서 이 집권과 분권 요인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역사적 전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민족국가 건설 과정하고 법적 행정 과정입니다. 민족국가 건설 과정에서 수도, 중심지, 어떤 센터가 우월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집권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기 쉽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아마 저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도 중심으로 모든 게 편제되다 보니까 수도를 벗어난 다른 분권화된 중심지가 생기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분리주의나 민족주의에 의해서 영토를 분리한 경험이 있으면 그 아픈 경험 때문에 집권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비집권 요인도 있습니다. 지역 경험의 자치, 다중심 사회, 미국처럼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워싱턴 이렇게 다양한 곳에 대도시가 존재하고 그 도시의 영향권이 존재하고 이러면 분권화될 요인들이 커지게 됩니다. 법적 행정 과정도 접집권, 비집권에 영향을 줍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코맹 전통, 지방을 통제하려는 전통이 강하게 나타난 적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법적, 행정적인 절차나 제도가 집권적으로 설치됩니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집권 요인이 되는 거고요. 지방자치의 경험은 거꾸로 분권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적 지리적인 특성입니다. 지리적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영토가 작으면 집권적인 요인이 강해집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영토가 크거나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장벽이 존재하면 비집권 요인이 강해집니다. 스위스 같은 곳 작죠. 영토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연방제도를 통해서 분권 혹은 비집권화를 시도했을까요? 알프스산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겨울이 되고 눈이 내리면 사실상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중앙정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통제하거나 이럴 여력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제 지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단절된 공간에서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결국 분권적이나 비집권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리적 장벽의 존재는 그런 의미에서 분권 혹은 비집권 요인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경제 구조도 영향을 줍니다. 지역 간의 상호 경제 의존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나누어지기가 어렵죠. 반면에 지역 수준의 격차가 높아지면 불만이 쌓이게 되고요. 이런 불만들이 지역주의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분권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인종 문화적 구성 역시 동질적일 경우에는 분권화 요소가 줄어듭니다. 대신에 디스퍼스드 그룹이라고 하는 소규모의 집단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이질적 요소가 많으면 그 이질적인 독특함을 근거로 한 분권 요구들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민주화 과정은 집권 요구, 분권 요구 모두 영향을 줍니다만 사실은 이제 스페인에서 같이 분권화 양상을 띌 수도 있습니다. 엘리트의 충원 양상도 다릅니다. 특히 엘리트가 중앙 정부에 의해서 임면이 되는 경우에 그 엘리트는 지방,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것보다는 자기를 임면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충성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엘리트 충원에서 중앙 대통령이나 이런 중앙 정부가 지방 엘리트를 임면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집권적인 요소가 강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지방 정치 엘리트를 선거로 충원한다. 그러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선출된 지방 엘리트들은 자기의 선거민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지역 이해를 우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집권 요인이 분권 비집권 요인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 좀 독특한 케이스긴 한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방 정치 엘리트를 그 지방 출신으로 충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착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엘리트는 역시 자기가 속한 지역의 이익을 우선하게 됩니다. 분권 요인이 되는 거죠. 이익 표출 형태도 영향을 줍니다. 기능적이거나 직업적인 이익을 표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전국 범위의 이익 표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권에 기여를 하게 되고요. 지역 이해를 표출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럼 분권 요소를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정당도 전국 범위 정당이 활동을 하면 집권 요인이 강해지겠지만 지역 수준의 정당들이 활동을 하고 그 지역 수준의 정당들이 지역 이해를 표출한다면 아무래도 분권화 요소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혁 정책은 이제 정부가 정책을 바꾸는 과정인데 새 질서가 전국적으로 전국 범위로 적용된다면 집권적인 요인이 강해질 거고요. 지역 이해와 충돌해서 차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면 분권, 집권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인종문화적 갈등이라고 했는데 그 예들입니다. 저런 경우에 이제 디스퍼스드 그룹이 있으면 아무래도 인종 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주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었고요. 우리가 아마 지역주의라고 했을 때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바로 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종 문화적 갈등까지 수반한 인종과 문화적 차이에 기반한 지역. 이러면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역 갈등, 지역 분쟁 색채를 띠게 되거든요. 내란의 형태. 그래서 우리는 저런 지역주의는 사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인종 문화적 요소에 기반하지 않는 지역주의는 설명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렇지 않은 지역주의를 살펴보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체성은 그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